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요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바닥을 쳤다라는 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바닥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항상 뭐 그렇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1등은 뭘 잘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때론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1등을 빼앗길 것 같아서 올라갈 공간이 없잖아요. 원래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1등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클 테니까요.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반면에 꼴등은 참 여유롭습니다. 뭐 항상 당당한 캐릭터가 많아요. 난 더 잃을 게 없어. 누가 더 무서울까라고 하면서 협박도 때론 잘하죠. 바닥에 여유가 있는 거죠. 좀만 잘해도 달라졌네? 철들었나? 주변에서 이럽니다. 올라갈 공간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자,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하면 반박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항상 그렇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단서를 붙였으니까 시장의 뭐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들어주세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자리 다툼도 심하고 시장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부 종목으로 가파르게 뛰다 보니까 실적 성적표 분석하기, 뭐 앵커인 저로서는 요즘 같아서 매일 들여다보는 시장 지표입니다. 전문가분들도 이 얘기 하루도 빠짐없이 할 거고요.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시죠. 자, 시장은요 일찌감치 바닥 찍고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나와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시원한 폭등세로 보였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2분기에 코로나19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작년보다 급감한 영업이익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땠죠? 이 바닥 다진 실력을 본 이후에 공격적으로 신차를 발표하고 유동성 관리, 미래 친환경차 선포 등으로 주가가 날았습니다. 현대차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1년 중에 최고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시원하게 올랐던 CJ, CGV도 현재도 괜찮아요. 최악의 분기 실적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름 시즌에 주말에 이제는 영화가 많이 가시나요? 일일 관객 수가 100만에서 1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J ENM 보시죠. 역시 주가 바닥 수준인데 하반기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반등 기대는 있는 법이죠. 자, 대표 철강주 이 포스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2분기 바닥 찍고 3분기는 회복 시작이라고 하고요. 자사주 매입 강도도 세질 거라고 하고 포스코 케미칼 밑에 있잖아요. 보시면 2분기 바닥 실적이지만 앞으로 배터리 힘 팍팍 받을 거라고 합니다. 자, SK 네트워크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분기 기점으로 점차 회복될 텐데 다음 분기는요. 국내 여행 수요가 나아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더 강한 FNF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했고 중국 성장 고고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어제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2분기 바닥 중장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적 개선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감에 주가 상승 요소가 됐고 LG 디스플레이도 추가 하락은 더 이상 아니지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OCI, 서울반도체, 카페24 너무 많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물론 2분기 실적이 바닥? 3분기 저점론이지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도 있고요. 조선 빅3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도 힘을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오르는 종목들의 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난 더 잃을 게 없는 놈이야, 덤벼. 이 자신감이면 뭐든 이룰 수 있습니다. 주식공장 여러분, 오늘이 힘들다고 지치지 마시고요. 용기 내세요. 주식공장이 함께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가동 잘 되고 있고요.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소통 창구,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좋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저희 방송 송출이 되고 있고요.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두 분 저희가 차영조 소장의 그 실전 투자책 선정해서 드리고요. 매일 두 분 치킨 상품권도 드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코너 이 특징주 공장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메르스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오프닝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과장님은 언제 인생의 바닥을 쳤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인생의 바닥이요? 네, 인생의 바닥. 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뭐 어떻게 또 될지도 철학적인 모르는데. 내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이 매일 이제 바닥이 아닌가. 오늘의 바닥이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올라갈 일만 좀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앞으로 인생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역시 네. 좀 애널의 느낌은 다른가 봅니다. 예, 발상의 전환이에요. 네. 저는 뭐 오늘 뭐 아니면 뭐 예전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항상 오늘이 바닥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특히나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특히나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즉 네. 이제 불마인드로 접근을 네. 해야지. 네. 오늘이 뭐 시장이 뭐 고점이다, 뭐 예. 이제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고점이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숏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의 과실을 좀 따먹을 수 없는 또 그렇게 또 그런 연결되네요. 예, 불상사가 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특히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인생 마인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긍정적인 그런 뭐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면서 꽤 오늘 밝아 보이십니다. 네. 2분기 저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앵커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저도 항상 뭐 기분 나쁜 일이거나 약간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바닥이지라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다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이슈 특징주 어떻게 모아봤는지 저희가 경제 채널의 특징주 납품을 받은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KC, 한국경제TV에서 함께 분석을 했고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CJ제일제당, 한국경제TV, MTN이 공동으로 얘기를 했네요.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KB금융, 호텔신라, 고려아연, 한온시스템, 현대제철, 농심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삼성 SDI, 롯데관광개발을, 매일경제 TV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랩지노믹스, 영림, 원소프트랩, SKC, 솔믹스, 휴마시스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TN이 SK디스커버리 우선주, KG 동부제철 우선주, 일신바이오, NS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마음 철학이 돋보인다고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소중한 그런 저희가 교훈을 얻으면서 시작을 해봤고요. 정영훈 과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이 4개 채널의 특징주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선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 관련주들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좀 시장에 좀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의 좀 반등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 컨셉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언택트주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시장이 좀 소외됐었던 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좀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오늘도 보면 뭐 여행주라든지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런 뭐 종목군들이 오늘 좀 뭐 강하게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최근의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시황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언택트 기술주는 떨어지는데 그 다른 가치주는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특징주가 포착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슈 메이커 3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어떤 종목 어떤 채널 골라볼까요? 네, 우선 시장 컨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종목들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제 그동안에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좀 네. 수급이 그러한 로테이션 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도 섹터,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5G 예.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예.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이제 반도체 소재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모두 지금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네. 이제 SKC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는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 TV가 선정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장도 7% 강세거든요. 어떠한 모멘텀을 이렇게 오르는 건지 전반적으로 기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SKC가 이제 자회사인 SK솔미스를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이제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SKC가 최근에 물론 이제 주가 상승세가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SK솔믹스 같은 경우에 SKC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원래 이제 2차 전지 응급극 집점체에 사용되고 있는 이 동박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바로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2차 전지 지금 성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SKC 솔믹스를 이제 100% 이제 합병을 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 쪽에서도 추가적인 좀 성장 동력이 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인 SK 그 넥실리스를 이제 출범을 시키면서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있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저점이 한 27,000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불과 약 한 5개월 만에 무려 한 저점 대비해서 3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러한 2차 전지 그 시장, 그러니까 즉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 쪽에서의 그러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 컨셉이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러한 2차 전지 또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 시장 성장 뭐 또 5G 이런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SKC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뭐 주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냥 순환매 장세에서 이렇게 바뀌는 흐름들이 있지만 다시 성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5G나 그리고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SKC 주가 보니까 장중엔 더 잘 갔네요. 19%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6%대, 7%대 상승하고 있고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난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따로 목표가는 설정하지 말까요? 왜냐면 52주 신고가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또 반도체 소재 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급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 아시다시피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 산업이고 꾸준하게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추세적인 상승을 보시되 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다라고 한다면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매 전략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전기차 수요가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확장 국면 이렇게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SKC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과장님 가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의 어떤 채널 우선 종목명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한국경제TV의 이제 모두 투어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급등했어요, 오늘. 네, 오늘 네. 여행주들이 다 급등을 했죠. 네, 네, 오늘 뭐 네. 네.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까지 뛰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투어가 27%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 12%대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나올 가능성, 뭐 러시아는 뭐 3상은 안 냈습니다만 뭐 등록을 했다고 하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섹터도 뛰는 건지 궁금했는데 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 뭐 여행주들 주가 상승은 뭐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뭐 코로나19 백신 등록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한 이제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네. 여행주들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수 백신이 개발돼야지 있느냐. 여행을 예, 이제 해외 갈 수 가니까. 있느냐. 예.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해외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차 이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최근에 시장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주의 좀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 즉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양상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마찬가지 비슷한 컨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이제는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과거로 좀 회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기대감이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컨셉에서 오늘 여행주들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사실 이제 과연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키는 바로 이제 백신이 뭐 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백신 개발 완료 여부가 향후 이제 주가 방향성에 매우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적이 지금 적자폭이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인데 주가도 이미 급락을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도 이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실적은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 2분기가 코로나 팬데믹 가장 이제 큰 폭의 좀 적자를 좀 시현을 했었고요. 3분기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슈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해외 여행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네. 점진적으로 이러한 좀 수요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향후에 좀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자는 났습니다만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서도요. 2분기 그 적자 좀 줄이기 위해서 비용 통제를 꽤 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뭐 휴직 형태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2분기 최대 적자 저점으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그 브리핑과도 약간 맥이 좀 통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따라가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사실 근데 오늘은 좀 테마성 이슈로 오늘 이제 백신이 뭐 개발이 완료된 게 그쵸, 아니라 예.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뭐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 볼 수가 예, 있겠고요. 예. 만일에 이제 여행주를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 관점에서 즉 내년 이후를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형적인 뭐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여행주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좀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려요. 예.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뭐 지금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속속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분기 뭐 상당히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CJ 제일제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제일제당 52주 신고가를 오늘 당당히 기록을 했고 뭐 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단에서 보면은 자, 어떤 이슈인지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본격화된 이후에 이제 CJ 제일제당의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죠. 아시다시피 뭐 집콕 쪽이 이제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가정식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최대 좀 수혜주 중에 하나로 음식료 업종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CJ 제일제당인데요. 시장에 뭐 기대치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지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20%나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뭐 해외 가공식품이 지금 호조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도 바이오 부분 쪽에서도 수익성이 큰 폭으로 좀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 그러니까 지난 2분기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한 좀 일회성이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느냐가 이제 그 2분기 그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의 가장 좀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공식품 수요 강세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법인 모두 지금 수익성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물론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에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공시가 있었죠. 비비고 유명한데 이게 원래 푸드빌과 같이 갖고 있었는데 CJ제일제당이 이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전 부분 고르게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앞으로 가격 부담대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많이들 보셔서 이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오늘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네. 오늘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지금 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증시기업원의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시피 오히려 지금 그동안의 주가 이제 바닥권이 아니라 지금 예. 고점 부근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런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이 이제는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죠. 이제 3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 2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횡보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할 때 재차 좀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 네.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좀 저점 매수에 좀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만 원대, 그러니까 3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한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찍은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횡보할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35만 원 선까지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는데 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메리츠 증권 정영우 과장과 오늘 이슈메이커 3가지 선정해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P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색다른 시선으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늘 개인 사정상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고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매일매일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셨는데 식중독으로 탈이 나셔가지고 그쵸? 예, 예. 아무래도 습도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음식물 같은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름철에 그 음식이 빨리 또 상하니까 여러분도 꼭 조심해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색다른 시선을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 과연 조정이야 이랬는데 그게 오늘인가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네. 기다리던 조정이 과연 온 것인지 아니면 네. 뭐 잠시 쉬어가는 건지 그것은 뭐 며칠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전 업종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느낌상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특히 전일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대장주들이 꺾이고 이틀 연속 꺾였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있어서 다소 조금 조정의 빌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대표적인 시장 소외주들이 상승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여지없이 오늘 좀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몇 종목 눈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의 4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삼성바이오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실전에서, 그러니까 그 보통 상황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CMO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하나하나 지금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신약 개발 또한 늦춰지지 않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머지않아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 속에서도 따박따박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들 오늘 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호텔 신라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코너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현재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러시아의 어떤 소문이죠.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3상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게 소련 측의 거듭된 그러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섣부른 오늘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자그마한 테마라도 따라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트레이딩 자금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행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포스코나 한국전력에서 보여주듯이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빠르게 코로나19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갈까요? 궁금한데요. 자, 소장님, 오늘 뭐 코스닥도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장중 저점에서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이렇게 좀 무난하게 끝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뭐 조정의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조정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죠. 조정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불안감 때문에 조정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정이 오는 것들이 좋긴 하겠죠. 글쎄요, 오늘 오후에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버틴다라는 희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혹시 잘못되면 2시 이후부터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라간다라면 다행이죠. 하지만 만약에 2시나 2시 반 이후에 시장이 어제 오후에 미국 시장처럼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라면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현금화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에 시장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수남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섣부른 매수보다는 일단은 현금화에 따른 그러한 매매 비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현금을 갖고 계신 것들을 장이 막판에 돌아선다고 해서 서둘러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내일 매수한다라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오늘은 좀 오후에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유로운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종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3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좀 탈 나셨는데 빠르게 극복하고 내일은 꼭 와주세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샵 3772 매일 두 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나이와 영호님, 저희 한 PD님이 꼭 치킨 상품권을 주고 싶다고 방송으로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리고요. 뭐 오늘 경옥윤님, 뭐 망고포도님, 돌고누누님, 리얼님 다 오셨습니다. 이분들도 저희 찐 팬들 항상 저희가 챙길 테니까 언제든 응원해 주세요. 저희 응원하니까 힘이 납니다. 비 오는 요일은 더 힘이 납니다. 자, 저희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업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관심주 공장에서 뵐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관심주 공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24분이고요. 제 옆에는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워낙 이제 타 채널에서 유명한 분이셨고 저희와 이제 주식 공장의 식구님이 되셨는데 네. 리치 종목 발굴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부자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이미지 인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영어 일단 들어가면 안 좋아하시고 네. 길면 또 기억을 못 하시고 네. 부자 전문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식 공장에. 예,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저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부자 전문가로 네, 예,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 할 거고요. 앞으로 시장이 더 잘 갈까요? 부자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좀 올라왔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격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 이격도를 좁혀지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종목을 좀 봤을 때 지금까지도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종목들 보면 한 사이클 하고 나서 두 번째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네. 안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정하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나오더라도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설레잖아요. 뭔가 또 지금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네. 투자자분께 이 말씀 하시거든요. 네. 급등주만 하지 말아라. 급등주만 안 하면, 급등주만 안 하면? 급등주만 안 하고 네, 네. 눌림을 좀 주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네, 네. 그 종목들 우리가 좀 공략해 보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오늘 이따가도 제 관심 네. 종목으로도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그 왔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예, 빨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 코오롱 글로벌, 한컴 MDS, 한미약품, 위닉스, 한솔홀딩스 제시를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사마콘덴서, SK이노베이션, 알서포트, 신세계, EM텍, 드림시큐리티, 해성DS를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가 한솔홈데코, ICD, KMW, 에스텍파마, 아이큐어, 지누스, AP시스템, 스튜디오 드래곤을, MTN이 남광토건, 롯데정밀화학, PI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하나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현대제철, 대화제약 제시했습니다. 하채기 대표님, 제가 예. 숨이 딸려요.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경쟁사에서 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관심주를 내놓는지 왠지 걸리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장 같은 거 그러잖아요. 종목들 네. 순환이 되니까 네. 그중에서 몇 개 또 공략했다가 네. 급등하면은 빨리 차기 실현하고 숨을 좀 또 고르고 그렇죠. 그러고 와서 이제 또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시장에 맞춰서 이게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여기서 1위 채널은 뭘까요? 이 종목이 많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1등은 MTN. MTN 예. 이유는요? 일단은 저는 이제 네. 물론 이제 제가 방송을 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떠서 갈 수 있는 종목들, 떠서 올라온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제 스타일로는 네.
많이 간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슈가 나올 때까지 선침해서 기다리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부자 전문가님께서는. 예. 그래서 이제 눌림목에서 우리가 잘 잡는다 하면은 또 수익이 또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여기 MTN 종목에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1등으로 좀 뽑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면 포인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은 꼴등 채널은요? 4위 채널은? 한국경제TV. 네, 이유는요? 예. 일단은 제가 사마콘드에서 저번에도 한번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많이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예. 알서포트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대체적으로 좀 종목들이 보면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 뭐 재료 같은 거 이런 건 좋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재료가 좋더라도 주식의 또 가치라는 것도 또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4위로 좀 선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1위와 4위의 철저한 잣대는 가격에서 비롯됐다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예. 네,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비가 엇갈렸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 관심주를 일단 선정해보고 하 대표님, 부자 전문가님의 관심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어디에서 고르셨습니까? 이데일리 TV에서의 코오롱 글로벌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까요? 예. 일단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티슈 때문에 네.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네.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론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서서히 종목들이 좀 살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폐수라든가 하수 처리, 폐기물 같은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홍수가 너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또 하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고 빨리 이재민들 이 홍수에서 빨리 좀 경제 생활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이제 태양광 시스템을 좀 개발해가지고 회사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용인의 뭐 하늘채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 달성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원주 시청사 쪽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태양광에서 뉴딜 정책,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풍력 사업도 같이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설계라든가 뭐 조달, 뭐 시공, 관리까지 모든 걸 다 운영하면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경주라든가 그다음에 양양이라든가 태백, 가덕산 쪽에다가 지금 풍력 발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수입차도 좀 판매를 하고 또 중고차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BMW라든가 미니라든가 그래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보험사 쪽에서의 보험 쪽 자차 들었을 때 좀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고상향의 프리미엄 차량들, 특히 이제 수입차가 많이 지금 시장에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수입차 쪽에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은 연봉이라든가 월봉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연봉을 봤을 때 2006년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좀 보시면은 바닥의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5년선을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서 10년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20년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이라든가 월봉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2017년도라든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상승했고 그 전에도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갈 거예요. 가다가 만약에 네. 꺾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추세선 120선을 깨면은 오히려 이건 사야 될 종목이에요. 보통 또 반대로 봤을 때는 120선이 깨지면은 사지 않아야 할 종목이 있고 120선이 깨져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코오롱 글로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짧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단기 뭐 데일리라든가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은 5분봉을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분봉 봤을 때 좀 살짝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예. 살짝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한 11,900원 정도 이 정도 타임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타임을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손저가 같은 5분봉에서 11,6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점을 좀 돌파를 해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13,000 정도, 14,000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참 목말랐거든요. 왜 매수가가 정해질까, 목표가가 정해질까. 예. 그런 예. 부분 딱딱 정해서 말씀해 주니까 예. 좀 예. 알기 우리가 쉽네요. 이제, 예. 장기적인 매매를 할 예, 때는 예. 연봉과 월봉을 보는 게 좋고요. 아, 예. 그다음에 데일리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것들은 5분봉 또는 20분봉이라든가 30분봉 이걸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하체기 전문가지 부자 전문가가 네.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수급적으로는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그리고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또 수급의 특징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아, 하 대표님.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예, 네.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예, 오늘 예. 좀 보시면은 이게 장중에 6.8%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이제 분할이 되면서 다시 재상장이 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뭐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정말 많이 또 시세를 맞아요. 뽑아냈던 그런 예.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비 쪽에서 사람이 유동이 돼야지만이 이걸 또 구매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이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판매 쪽에서 조금 소강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가요? 러시아에서도 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부분 뭐 임상 계속해서 뭐 개발이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WHO에서도 뭐 점검하겠다. 뭐 중국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 뭐 실험한다. 뭐 네.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또 소비 심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몰레드 장비 쪽에도 이 회사가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예. 자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은 자 연봉이라든가 이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주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어요. 근데 이 월봉에서 좀 봤을 때 계속해서 꼬리를 달리는 이런 자리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꼬리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8월 그다음에 재작년이네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작년 2018년 10월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보면 꼬리가 달리는 이 가격대 밑에 꼬리요? 예, 예. 밑에 꼬리 저가 매수세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 보면은 예. 계속 이 가격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월봉에서 꼬리를 달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방어를 하면서 다시 또 올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월 달에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순환이 되면서 올라갔지만 AP 시스템 같은 한 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옆으로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전 고점인 이 부분에서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자기 보시면은 7월 27일 했죠. 저가였던 23,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예. 세 번째는 남광토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토건이요. 예. 예. 이게 이제 조금 정치인 테마주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네. 누군가하고 그냥 연결이 찾아볼게요. 돼 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게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 전에 이 회사가 개성공단에서 입주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네. 현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남강 NK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개성공단 내 건축 공사를 수행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협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그다음에 살짝 알려주시죠. 괜찮습니다. 누구랑 연결돼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쪽 네. 여당 쪽 지금 여당. 대표의 네.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부 고속철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라크 철도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네. 정부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이제 주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중소건설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좀 강하게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분봉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기 보시면 이 정도 좀 가격대에 좀 지지가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11,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조금 봤을 때 목표가는 자기 보시면 전고점이죠.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하체기 부자 전문가님 드디어 예. 왔습니다. 관심주 너무너무 예. 궁금해지는데 예. 뭐를 갖고 오셨습니까? 조선주를 갖고 왔습니다. 조선주? 예.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그 중에서? 제가 네. 7월 달에 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예. 거기서 제가 그 조선주하고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다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안 좋았어요. 근데 그쵸, 어때요? 그쵸. 시대가 변하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듯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20년 사이클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사이클에 이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시면 되냐면은 월봉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터졌다.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우리가 좀 확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삼성전자가 조금 먼저 앞서갔지만은 현대차가 바로 치고 계속 갔었어요.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현대차가 지금 강하게 갔는데, 이 강하게 가기 전에 이 차트의 비교를 봤을 때 이게 네. 한 번 올라가고 나서 눌림 주고 한 번 올라가도 종목 이름이? 조고 갔거든요. 근데 이 예. 패턴을 비슷하게 가니까 대형주가 네, 네. 한국조선해양도 한 번 올라갔다가 한국조선해양, 예, 네. 한 번 또 두 번 주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평선을 봤을 때도 응집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LNG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네. 매수가는 한 9만 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9만 말씀드리겠고, 원? 예, 그다음에 예. 목표가는 11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2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년 사이클에 이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갈 듯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 이 주가가 네. 원래 조정은 길고요, 네. 상승은 빠릅니다. 아, 그거 저희가 맛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맛볼 수 있도록. 예. 요즘 오늘 뭐 댓글창에 뭐 여름 성수기 과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저희 달콤한 그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예. 한국조선해양의 기대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님 굉장히 유익했고요. 다음 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열심히 내일도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12시 50분 생방송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